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르신들의 이제 입소 서류 관리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어떻게 보면 쉽지만 사실 이제 관리를 하시다가 보면 어떤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작성 방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작성 목적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같은 법령을, 기본적인 법령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건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란 제6조 제3항에 따른 급여 계약 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급여 계약 통보서의 내용에 따라라는 내용을 좀 더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급자에게 제공까지 해야 되는 문서구나를 알고 이제 같이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별로 이제 다들 양식이 조금씩 다르세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를 이용을 하셔서 매년 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서식이 바뀐 게 없는지는 이 법령의 별지 서식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맞춰서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그대로 따온 이미지 모습이세요.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서 맨 윗칸은 당연히 입소 어르신들 정보를 쓰는 거고, 그 아래 이제 총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동 서비스 제공 여부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 주야간보호는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을 하시죠. 그러면 어르신의 탑승 하차 시간을 이제 기준으로 서비스 시작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 운행 일지 시간과 바로 이 급여 제공 기록지의 시간을 똑같이 맞춰주셔야지만 되는데, 만약에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는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센터 출석과 센터에서 나가는 시간 기준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청구를 할 때도 급여 제공 기록지와 일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구 이용 시간,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 이용 시간, 차량 운행 일지 시간,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게 이 입소 시간은 관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구를 들어가면 차량 번호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죠. 왕복인지 편도인지, 아니면 차량 탑승을 안 하셨는지 등등. 근데 보통 차량을 한 대로 운행하지 않고 여러 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해당 양식을 일성을 두고 조금씩 수정을 하셔가지고 차량 번호를 여러 개를 작성을 하고 오늘은 어떤 차를 탔는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편도였는데 이 위에 스타렉스만 탔다, 레이였다, 뭐 편도였다, 이런 거를 청구 내용과 일치를 잘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의 편집을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그 아래로 이제 내려가시면 신체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시는 분야인데, 목욕부터 식사, 어르신들 이제 개인위생, 화장실 이용하는 거, 그리고 기저귀를 착용하신다면 기저귀 교환 횟수,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모만 있다면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특이사항랑 그리고 작성자 성명이 있어요. 근데 이 작성자 성명은 누가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항상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직접 제공한 종사자,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성명을 하는 건데, 해당 영역별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겠죠.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 성명 내용도 꼭 누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지관리 의사소통이에요. 인지관리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우리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보통 치매 어르신들
치매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행동 변화 감소, 정서적 안정 필요, 말벗, 의사소통 도움에 등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이제 수급자분이시라면 급여 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치매 어르신들은 해당 부분이 이제 필수로 다 매일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건강 및 간호관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나 간호 담당을 하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여러 간호사분도 계실 수가 있고 업무 분장에 따라서 간호 담당자가 이제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인 혈압 체온은 이제 기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관리와 간호관리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건강관리는 이제 투약관리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투약관리, 활력증후, 이제 감염 예방, 아니면 수급자의 건강 체크한 거 여러 가지. 그럼 이제 건강관리는 보통 매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간호관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욕창 처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당뇨 간호 이런 것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어떤 어르신은 간호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있고 어떤 어르신은 건강관리만 해야 되는 어르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여부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체크하시면 되고 작성자 성명은 간호 담당자님이 하시면 되십니다. 기능회복 훈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로그램 관련이에요. 주야간보호 특성상 프로그램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하고 참여하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이제 만약에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어르신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해당 어르신은 물리치료를 매일 해드려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어르신은 굳이 또 이거를 체크를 다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계속 중복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맞춰서 이분은 이 서비스가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에 따라서 작성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여기 빈칸들 있죠.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날 했는지를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획을 한 거에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나 외부 강사 프로그램 관리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다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5등급이나 인지지원 어르신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위에서 훑어드렸던 부분은 급여 제공 기록지 뒷면에 이제 이렇게 세부로 설명이 되어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관리와 간호관리의 차이,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어르신인가를 이제 정확히 한번 내용 구성을 보시고 이제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에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특이사항에 어떤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될까 항상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수급자의 상태 변화나 조치사항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할 때예요. 만약에 오늘은 이제 어르신 이제 이동보 도움을 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위생관리까지 해드렸는데 특이사항에 오늘 다리 통증 호소를 평소보다 많이 이런 식으로 통증의 빈도수가 높아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어르신의 상태 변화 부분이나 조치사항을 간단히 메모하듯이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급여 제공 계획서와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예시로 항상 일반식을 드시던 어르신이셔서 식사에 문제가 없던 어르신인데 그날따라 죽을 제공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급여 제공 계획서 상에 죽 제공이나 미음에 대한 내용이나 식사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던 어르신인데 식사에 대한 특이사항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일 안에 오늘따라 치아 통증을 호소하셔서 치아가 불편하셔서 일시적으로 죽을 제공을 했다. 내지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오늘은 죽을 제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제 좀 더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예시로 또 하나가 있다면 시간 같은 경우가 있겠죠. 아까 전에 입퇴소 시간이 만약 8시간이신 어르신이 있어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도 해당 어르신이 8시간에서 10시간 미만 구간으로 이용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따라는 6시간만 이용을 하신 거예요. 병원 이용을 해야 돼서.
그럼 그럴 때 이런 특이사항란에 병원 진료로 인하여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용, 아니면 내지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아니면 그날에 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변동이 되었는지를 특이사항 안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급여 제공 기록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청구를 하시고, 청구를 할 때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첨부를 하질 않죠. 근데 보완 청구가 생겼거나 아니면 누락된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나중에 이제 부정 청구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는 공단 심사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급여 제공 기록지예요. 그래서 이 급여 제공 기록지는 항상 그 시간에 청구하는 시간과 서류들이 다 일치하는지, 해당 어르신 인지지원 5등급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상태가 내가 서류 쓴 거와 청구와 일치하는지, 이동 서비스는 일치하는지, 목욕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담당자가 작성 알아서 했겠지 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검토를 하시는 부분은 좀 있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한번 훑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도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글로 복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작성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나중에도 또 한번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서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은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